미국의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를 필두로 2025년 전 세계는 AI 대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가 만들 세상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고 이 기술을 구현하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매 순간 막대한 전기를 소비하고 있고 클라우드, 반도체, 자율주행까지 AI는 전력 없이는 단 1초도 돌아갈 수 없는 기술입니다. 그 결과 한때 탈원전을 외치던 유럽 주요 국가들마저 이제는 원전 회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다시 원전 확대에 힘을 쏟고 있고 세계는 지금 원자력 르네상스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는 세계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원전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미 일부 종목은 주가 급등으로 시장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원전 핵심 관련주는 연말까지 수익과 기회를 함께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미래 에너지 산업의 주인공을 선점할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전 관련주가 왜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재미있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던 투자자들까지 국내 AI 관련주, 그리고 원전 관련주를 보기 위해 다시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AI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결국 전력 수급이 원활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 원전 관련주들의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원전 관련주가 단기 테마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료 소멸 사이클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전 계약 하나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그 순간을 정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고 주가도 급등 후 다시 조정받는 흐름이 자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원전은 단순한 건설 이슈로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노후 원전 해체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고 공간 제약이 적은 소형 원자로, 즉 SMR도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SMR은 에너지 산업을 넘어 군사적 활용 가능성까지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전 관련주는 더 이상 단기 테마로 볼 수 없습니다. 1년, 2년 이상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메인 테마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눌림이 나올 때 반드시 포지션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말까지 큰 흐름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호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이 전력과 에너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원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AI 대격변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전력 수급,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원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테마는 단순 건설 이슈가 아닙니다. 원전 해체, SMR, 수출, 운영, 심지어 재처리까지 이어지는 장기 밸류체인 테마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단기 급등 후 끝나는 흐름으로만 보면 오히려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주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조정 오면 봐야지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방향을 정했고 그 흐름에 맞춰 대응하는 사람만 큰 수익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원전 관련주 탑픽 몇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종목으로 꼭 좋은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 원전 시장에서 어느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부터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나라가 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지도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현재 93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고 발전량 기준으로도 세계 최대 원전 국가입니다. 핵심 기술과 설계 기준의 표준을 만든 나라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큰 국가죠. 다만 최근 미국은 신규 원전 건설보다는 운영 중심의 무게가 실려 있고 설계나 수출 경쟁력은 예전보다 다소 정체된 모습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저와 함께 당일 주도주 매매로 꾸준히 하루에 한 번씩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당일 주도주 매매는 매일장 시작 후 힘 좋게 올라가는 종목을 단타로 매매하는 방식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내기에는 정말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매일 한 번씩 수익 내는 게 좋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여러 사정 때문에 빠르게 돈을 모아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당일 주도주 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종목에 들어갈 생각인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매일같이 당일 주도주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당일 주도주 매매는 그날 가장 힘 좋게 올라가는 종목을 맥점에서 잡아 다음 매물대에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저는 다른 매매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당일 주도주 매매만 무려 12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젊다면 젊은 나이에 벌써 개인 자산을 원하는 만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돈을 모으다 보니 이제는 돈에 대한 욕심도 많이 내려놓게 되었고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요즘은 더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당일 주도주 매매로 빠르게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그냥 드리면 재미없으니 지금 바로 아주 쉬운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오늘 내용 기준으로 한국 원전이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출, 설계, 가격, 조직력.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제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폼이 뜰 거예요. 거기서 정답을 체크하시고 제가 매매 들어가기 전에 공유 드리는 정보와 대박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들어갈 주도주 종목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함께 매매에 들어가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제가 취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무료이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구경하셔도 되고 꾸준히 제 매매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저를 따라서 빠르게 수익을 불리셔도 되고요. 참고로 이번에 퀴즈 정답 맞히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렸던 히든 종목 기억나시죠? 바로 이 종목이었는데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나셨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링크 클릭을 더 늦게 하면 최저점 매수 기회와 히든 종목 추천 기회가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까 늦기 전에 얼른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튼 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돈을 불려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56기의 원자로를 운영하는 세계 2위 원전 운영국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프랑스 원전이 100% PWR 방식이라는 점인데요. 이 방식은 우리나라와 같기 때문에 기술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전력의 65% 이상을 원전으로 충당할 정도로 국가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원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55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인 세계 3위 원전 운영국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 최근 4세대 원자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원전을 많이 짓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 독립과 내수 확대를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국 원전 기술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총 37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세계 4위 원전 운영국입니다. 러시아의 핵심은 VVER 원자로라는 독자 노선입니다. 이 방식은 안정성이 강화된 가압수로 계열 원자로이고 러시아는 이 모델을 앞세워 원전 수출을 공격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헝가리, 인도, 이집트 등에서 수출 실적을 쌓고 있고 저가 패키지 전략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총 26기의 원자로를 보유한 세계 5위 원전 운영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원전을 운영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처럼 수출형 원전 기술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APR 1400은 안정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3.5세대 원전으로 평가받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설계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미 UAE 이 바라카 원전 수출에 성공했고 체코 원전 수주도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폴란드, 사우디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도 수주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 원전은 이제 국내용 기술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실제로 통하는 수출형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전력 대비 원전 비중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입니다. 프랑스는 전력의 64.8%를 원전에서 공급합니다. 사실상 국가 에너지 구조 자체가 원전 중심이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전력의 30.7%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원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고 전력 정책의 중심축에 원전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18.4%, 미국은 17.6%, 중국은 4.9% 수준입니다. 이 세 나라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은 강합니다. 다만 원전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개방하고 확장하기보다 군사적 목적, 전략 자산, 해결료 통제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공개와 확장에 더 신중한 편입니다. 반대로 프랑스와 한국은 기술을 외부로 공유하고 수출하면서 글로벌 원전 생태계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APR 1400을 앞세워 설계, 시공, 운영, 유지 보수까지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드문 원전 수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원전 시장은 사실상 프랑스와 한국 중심의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원전 말고 나머지 전력은 대부분 석탄, 가스, 석유 같은 화석 연료가 채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전력의 절반 이상을 석탄과 가스로 충당하고 있고 중국도 여전히 석탄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 역시 화석 연료 의존도가 큰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중을 계속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 이 SG, 에너지 안보까지 모든 흐름이 결국 저탄소 고효율 전력권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원전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전 세계는 앞으로 원전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 러시아는 여러 이유로 수출 확장에 한계가 있고 프랑스와 한국만이 기술 수출과 해외 프로젝트를 동시에 밀어붙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원전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체코 원전 26조 수주입니다. 이건 단순히 계약 하나 따낸 수준이 아닙니다.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나온 대형 해외 원전 수주이고 무엇보다 글로벌 원전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선택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한국이 선택됐을까요? 결국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기술력, 가격 경쟁력, 납기 신뢰도, 그리고 팀 코리아의 조직력. 이 네 가지에서 한국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주를 한 번의 이벤트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새로 지어질 원전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기당 수주 단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 시장 규모도 매우 크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 체코 수주는 그냥 수출한 건이 아니라 K 원전 산업 전체가 다시 재평가받는 출발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있는 구조가 바로 팀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팀 코리아는 국내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함께 움직이면서 원전 설계부터 시공, 기자재, 운영, 정비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국가 단위 컨소시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나라들은 원전 하나를 짓더라도 설계, 기자재, 시공, 운영이 서로 다른 국가나 기업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설계부터 준공, 운영, 유지 보수까지 한 번에 묶어서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원전 수출 경쟁력의 핵심이고 체코도 이 점을 높게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건 바로 이 팀 코리아 구성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추가 수주가 이어질수록 이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팀 코리아 종목이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이 사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확실한 주도주로 봐야 할 종목이 있고 반대로 굳이 비중을 높게 둘 필요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걸 판단하려면 각 기업이 체코 원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26조 규모 안에서 어느 정도 파일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적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팀 코리아의 중심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 즉 한수원이 있습니다.
한수원은 설계, 구매, 시공 총괄은 물론이고 핵연료 공급, 시운전, 운영 관리까지 책임지는 사실상 프로젝트 전체를 지휘하는 핵심 축입니다. 예상 비중으로 보면 전체 26조 가운데 상당한 몫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수원은 비상장 공기업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수원과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상장사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 대표 종목이 바로 한정기술입니다. 한정기술은 이번 체코 프로젝트에서 APR 1400 설계와 유럽 기준에 맞는 설계 검증을 맡았습니다. 쉽게 말해 수출형 원전 설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 비중은 약 10%, 금액으로 보면 2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전 기술의 강점은 이런 설계 역량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 기반의 장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원전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증기 발생기, 터빈 등 원전 핵심 기기를 직접 제작하고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실물 장비 공급의 중심입니다. 예상 비중은 약 25%, 금액으로는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산은 이미 국내외에서 원전 기자재 신뢰도를 확보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수주가 이어질 경우 실적 레버리지가 가장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현장에서 직접 건설 시공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토목, 건축, 구조물 기반 공사 등 실제로 플랜트를 짓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상 비중은 15%, 금액으로는 3조 9천억 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 기업은 수주 규모에 비해 마진이 높지 않은 편이라 실적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감안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전원 자력연료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초기 핵연료 공급과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연료 공급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한 번 계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원전이 운영되는 동안 장기간 반복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초기 비중은 5% 수준이고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는 시운전 지원과 장기 유지 보수를 담당합니다. 예상 비중은 5% 수준이지만 정비 산업 자체가 이익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고마진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팀코리아 관련 상장사는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 KPS 이 네 종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종목들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종목은 주도주로 봐야 하고 어떤 종목은 보조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을 사고 무엇을 굳이 강하게 볼 필요는 없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큰 비중으로 봐야 할 진짜 원전 대장주는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의 민간 원전 기자재 기업으로 APR 1400, OPR 1000, 캔두 중수로까지 다양한 원전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SMR, 가스터빈, 수소터빈, 재생에너지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원전 관련주가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대표 종목으로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 기자재, SMR, 수소까지 모두 되는 원전 생태계 핵심 기업이라는 겁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기자재의 미국 수출 경험, 380메가와트급 국산 가스터빈 상용화, 100% 수소터빈 기술 확보까지 해낸 기업입니다. 즉, 기술력과 실적 기반이 이미 검증된 글로벌 레벨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산에너빌리티의 핵심 사업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원전 기자재 및 EPC 사업입니다. APR 1400, OPR 1000 같은 기존 원전의 주요 장비를 제작하고 있고 신한울 3, 4호기 같은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재개되면서 두산이 핵심 장비 공급업체로 직접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SMR 사업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등과 협력해 SMR 기자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창원의 생산 기반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SMR 시장이 커질수록 실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실적이 연결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캔두 중수로 사업입니다. 캐나다 캔두 에너지의 우선 공급사로 선정돼 중수로 원전 기자재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까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순히 국내 원전만 보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원전 밸류체인 안에서도 직접 역할을 가져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국산 대형 가스터빈 개발 및 상용화입니다. 두산은 2019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380메가와트급 H클래스 가스터빈 상용화에 성공했고 국내 발전소 공급까지 연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통하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소 터빈 사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0년 세계 다섯 번째로 100% 수소 연료 터빈 기술을 확보했고 270메가와트급 수소 터빈은 2027년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0메가와트급 수소 터빈도 함께 개발 중입니다. 여기에 해외 발전 프로젝트와 연결되면서 향후 천연가스에서 수소 연료로 전환되는 흐름까지 선점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두산은 수소 터빈 분야에서도 기술, 실증, 상업화 로드맵을 모두 갖춘 기업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통적인 원전 기자재, SMR, 캔두, 가스터빈, 수소터빈까지 핵심 에너지 솔루션을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원전과 차세대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직접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진짜 핵심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원전 핵심 종목은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은 원자력 설계를 기반으로 화력, 신재생, 친환경 기술, 디지털 전환 역량, 해외 시장 대응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즉 단순한 원전 테마주가 아니라 설계, 디지털,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갖춘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한전기술이 정말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 검증된 기술력입니다. 한전기술은 한국형 원전, SMR, 디지털 전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즉 단순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대표 설계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인력 구조입니다. 석박사급 엔지니어 비중이 높고 전체 인력 중 기술 인력 비중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한전기술은 전형적인 기술형 R&D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설계 경쟁력입니다. 한전기술은 글로벌 원전 설계사들과 경쟁 가능한 고난도, 설계 역량을 갖추고 있고 실제로 APR 1400 같은 국제 표준 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을 들여와 쓰는 회사가 아니라 기술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설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SMR 경쟁력입니다. 국내 실증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글로벌 SMR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 부분이 기업 가치에도 점점 반영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한전기술은 단순히 기술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기술을 가진 회사라는 점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디지털 트윈 AI 설계 기반 시스템입니다. 이건 설계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면서 지속적인 수주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핵심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EPCM 시장 확대입니다. 한미 협력 등을 바탕으로 원전 설계뿐 아니라 사업 관리 영역까지 확장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SMR 시장 진출입니다. 실증 경험이 쌓일수록 SMR 관련 수익화 시점도 점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원전 관련 핵심 종목은 바로 한전 KPS입니다. 한전 KPS는 원자력과 화력 발전 설비 정비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유지 보수 기술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O&M 플랫폼 기업입니다. 한전 KPS를 볼 때 중요한 건 단순 정비 회사가 아니라 원전 장기 운영 시대에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정비 실적, AI 기반 스마트 정비 기술, 장기 운영 서비스 역량, 전문 인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 설비 수명 연장과 안전 관리 수요가 커질수록 중장기 성장성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원전 산업을 볼 때 한전 KPS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의 정비 기술력은 글로벌 기준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한전 KPS는 현재 25개국에 진출해 성능 개선과 정비 사업을 수행하며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UAE에서는 원전 정비의 전 주기 운영을 맡으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캐나다 등 글로벌 파트너들과는 중수로 정비 장비 공동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VR, 3D 프린팅, AI 정비, 정비 로봇 같은 생산성 혁신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기존 정비 회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주가에 다 반영됐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수주 장호와 추가 모멘텀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 수주 장호만 봐도 상당한 규모가 남아있고, 루마니아, 체코, 브라질, 스페인 등 신규 원전 정비 시장도 계속 개척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한울 2호기 등 신규 원전 정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전력 수급 정책 흐름까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한전 KPS는 고정적인 정비 매출, 글로벌 진출 확대, 그리고 디지털 기반 생산성 혁신까지 갖춘 원전 장기 운영 시대의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지금 주가만 보고 끝난 종목으로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수주와 성장 동력까지 함께 봐야 하는 중요한 종목이라는 겁니다.